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 연준이 13년간 지속해온 돈풀기를 중단하는 달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빅사이클에서 오늘 또 상승 업종과 또 종목까지 많이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하루하루 흐름에 연연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함께 좋은 결실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6월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외롭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파트너님과 함께 또 든든한 투자 이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여러 먹구름이 들이오면서 우리 양시장 온종일 파란불을 켰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 하락하면서 2658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에 나선 가운데 기관이 물량을 더 많이 팔아치우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개인 홀로 매수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지켜보시죠. 이 포스코 케미칼에 힘입어서 비금속 광물이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운수창고와 건설업, 은행 업종 등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도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졌고 LG화학도 2.5% 넘는 낙폭 보였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인 891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이어졌습니다. 개인 홀로 고스란히 그 물량 받아냈고요.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시죠.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기계장비와 음식료 업종이 상승한 반면 이 방송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의 업종 약세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들도 이 LNF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위메이드가 5%대로 떨어지면서 가장 낙폭이 깊었습니다. 네, 다음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1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1,250원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단숨에 15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1,251원 1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코스닥보다도 유가증권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장 복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우리 국내 증시는 지방선거일로 휴장을 했는데요. 네. 미 증시는 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미 연준에서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증시에 부담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율이 또 이제 1,250원대를 다시 올라가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성 좀 이제 상승을 해 주었는데 네. 다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양적 기축 QT가 이제
함으로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하락 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좀 1250원대로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속에서 그래도 좀 상승했던, 좀 뜨거웠던 그런 업종은 어떤 업종이었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빅사이클 업종은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업종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이 인공지능 AI 업종이 오늘 좀 뜨거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좀 이 상승을 이끌게 된 건가요? 예, 지금 M&A 삼성전자 측에서 이제 M&A 관련돼서 네. 이슈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달 31일 날 삼성에서 삼성 호암상 관련돼서 시상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 한종희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M&A 관련돼서 진행 그런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좀 민감한 사항이고 그거는 좀 보완적인 사항이다라고 해서 조금 말을 회피했는데 취재진들이 또 이제 직국에 계속 좀 질문했어요. M&A가 진행 중이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M&A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사실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러한 이제 M&A 해서 이제 로봇과 반도체 섹터가 크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M&A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조금 움직여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오늘 좀 들썩거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로봇과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여 주었는데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현금성 자산이 124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M&A를 통해서 많은 그 이익을 좀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네. 이자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M&A 그래서 이제 로봇, 반도체 이런 쪽으로 확실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련 기업들 예. 좀 추려주시죠. 관련 기업들은요. 우선 오늘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해성 TPC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우선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휴림 로봇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휴림 로봇 기업 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봇이죠. 휴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이런 이제 로봇 전문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애완 로봇, 뭐 템이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관련돼서 섹터가 많이 좀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나중엔 트렌드가 되고 나중에 주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봇 관련된 지금 업종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앞으로 이제 비전이 좋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휴림 로봇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네, 오늘 굉장히 강했네요. 예, 오늘 휴림 로봇이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데요.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 손이 좀 빠르고 이런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2주 신고가를 또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52주 신고가라고 하면은 자 일봉상에도 지금 매물이 없고요. 주봉상으로도 보셔도 자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 하늘이 열려 있어요. 월봉상으로도 그렇고요. 이럴 때는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한 5% 정도 10% 이렇게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그렇지만 개인분들이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몇 번 성공하지만 한 번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자 떨어지면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지금 상승을 했는지 보시면 거의 저점 대비해서 320% 거의 300%가 상승을 한 거예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으로 만약에 또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전에 차트 보시면은 여기 지금 4월 20일 날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도 슈팅이 한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행보하고 한번 슈팅 나오고 여기서 이제 눌려주지 않습니까? 여기 눌려주는 자리, 특히 이제 이 기준선과 21선 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급등주는 바로 이렇게 추격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도 보면은 큐린 로봇도 52주 신고까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리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한 21선까지 보통 한 21선이나 기준선 부근 한 요 정도까지도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으셨다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 그리고 이 로봇 관련 주am에 빠지지 않는 휴림 로봇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는 좀 어떤 기업 눈여겨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이름이 좀 예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이 종목도 역시나 이 종목에서도 로봇이라는 단어가 네, 들어가네요. 이 종목은요, 네. 또 국내 유일의 인간형 2족으로 이제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센터의 교원 창업 기업으로 인간형 2족,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가는 로봇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형 2족 보행 로봇 플랫폼, 여러분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휴보라고 이제 보셨을 겁니다. 휴보. 근데 2를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초로 인간형 이런 이제 플랫폼 휴보 2를 상용화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종목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자금이 이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M&A라든지 이런 것도 삼성에서 그리고 특히 로봇 관련돼서는 현대차 그룹에서 정의선 회장도 현대차 그룹도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한번 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멍멍이 개가 이게 네 발로 가면서 이런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로봇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흑자 전환 1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18억 원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32% 정도 수준이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아까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41선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N자형 파동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한번 여기에 이날 그러니까 5월 24일 날 한번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 구름대를 한번 뚫어 주었습니다. 이게 뚫어졌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시키고 내려온 거고요. 고점에서 윗꼬리를 단 게 아니라 저점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이 좀 내려오고요. 다시 한번 24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 주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매물대를 또 한번 강하게 조금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좀 좋다.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좀 자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유일 그리고 또 세계 최초라는 이런 좀 탄탄한 수식어들이 붙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음 관련 종목으로는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해성 TPC입니다.
해성 TPC 종목이요. 예. 네, 이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TPC는 이번에 이제 감속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각종 감속기 전문 기업 업체인데요. 승강기용 감속, 그리고 이제 산업용 감속기, 로봇용 감속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에스컬레이터 이런 쪽에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를 국내에서 여기도 유일입니다. 유일하게 양산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휴림 해성 TPC 좀 관심 갖고 좀 보시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해성 TPC 이 차트도 한번 이건 좀 길게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쭉 횡보를 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횡보를 하는 기간이 좀 길었고 보시면은 이날 3월 달에 한번 거래가 한번 터졌고 올라갔고요. 또 내려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없이 쭉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이날 또 이제 5월 23일 날 한번 올라갔다 또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대량 거래가 또 이제 터지면서 전 거래 그러니까 이제 3월 28일에 이제 거래량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돈도 좀 많이 들어간 거고 에너지도 강하게 한 겁니다. 자꾸 보실 때 여러분들이 위로 매물을 한 번씩 위로 한번 뚫어준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매물을 하나씩 소화를 시키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상승 여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어느 정도 거친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20일 어느 정도 지지 한번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성 TPC 같은 경우도 240일선을 오늘 이제 돌파 안착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니까요. 해성 TPC도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강했던 인공지능 섹터와 또 관련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일하려는 이런 사람은 부족하면서 로봇을 도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업종이 또 이 빅사이클로 큰 흐름을 보여주게 될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큰 흐름을 보여주게 될 업종은 영화 그리고 영상 콘텐츠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상승 업종과 또 탑픽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이 영화 영상 콘텐츠 업종을 선택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좋은 소식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K 콘텐츠의 위상이 굉장히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 그리고 송강호 배우의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또 이과당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업종에 대해서 선택해 주신 이유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이제 K 콘텐츠뿐만 아니라 K 푸드, 그다음에 K 팝, 그리고 K 방산, 그리고 K 스포츠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K 열풍이네요. 네, K 열풍이죠. 작년에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넷플릭스에 연속 계속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K 콘텐츠 이쪽을 지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고 리오프닝 그다음에 또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여기 보면 이제 언론 통해서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나란히 한국 영화에서 첫 이관왕을 했어요. 박찬욱 감독과 그다음에 송강호 배우인데요. 칸 영화제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 세 번째 수상을 했는데요. 박찬욱 감독님은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올드보이로 인해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2009년에는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송강호 배우는 7번째 칸 영화제에 참가를 해서 이번에 이제 고레에다 감독의 모로코의 첫 나무 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어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변방에 있던 우리나라 지금 영화가 세계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게 다 K가 붙습니다. K 컨텐츠, K 영화, 드라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본상 전 분야의 수상자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다음 잠깐 또 이제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 이 영화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지금 앵커님 혹시 최근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범죄도시 2? 범죄도시 2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사실 저는 팝콘을 먹으러 거의 영화관에 간다고 할 정도로 네네. 이 팝콘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예. 취식이 가능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는 마음을 안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이제 제가 보러 갔는데 예. 닥터 스트레인지보다도 이 범죄도시 범죄도시 2가 훨씬 재밌다라고 이 평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범죄도시 2 저도 이제 원을 봤는데 예. 여기서 정말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장첸 혼자야? 그랬더니 아니 나 싱글이야. 이렇게 또 이제 마동석이 이렇게 한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예. 범죄도시 2 지금 팝콘 먹으면서 700만 명이 지금 돌파했는데 예. 저번 달 31일부터 취식이 허용이 됐어요. 팝콘이 그렇죠. 하면서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예, 팝콘 먹으러도 가신다라고 했는데 네. 한참 줄 서서 기다려야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볼 때 예.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겠네요. 돈 좀 꽤 썼어요. 그렇죠. 지금 주말 기준으로 해서 영화가 은근슬쩍 돈을 엄청 많이 인상을 했어요. 그랬군요. 15,000원이고요. 네. 두 명에서 이제 팝콘까지 먹은다면 네. 거의 4만 원 육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은근슬쩍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뭐 CJ, CGV 아니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팝콘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팝콘이 9,000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팝콘이 뭐예요? 깡냉이잖아요. 그냥 이제 옥수수죠. 예. 그건데 동네에서 이거 깡냉이 이거 먹으면 한 1,500원, 3,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뻥튀기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왜 곡물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영향도 있겠네요. 엄청나게 뻥튀겨서 이게 파는데 9,000원인데 예. 이 매출이 실질적으로 팝콘 매출이 이러한 이제 영화 쪽에서 15%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팝콘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팝콘을 먹는다. 이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팝콘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CGV 그러니까 이제 극장, 메가박스나 이런 쪽에 매출이 거의 다 이제 흑자 전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작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 상승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이제 섹터가 조금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직 크게 슈팅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스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벗기를 기대하고 예. 6월달, 7월달, 8월달에 흥행 기대작이 쏟아질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극장을 이제 보복 소비를 한 번 더 다 가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이 이제 브로커 아까 이 브로커는 이제 송강호 배우가 이제 칸에서 받았던 하고 브로커 여기서 또 아이유 배우님도 같이 나옵니다. 브로커. 그리고 헤어질 결심. 요거는 이제 또 이제 탕웨이가 나오는데 왜 헤어질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 그리고 마녀 2가 됩니다. 마녀 2. 네. 그리고 이제 탑건.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아재 여러분들 탑건 86년도에 만에 이제 탐 크루즈의 탑건이 다시 부활을 해서 나오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탑건 보겠죠, 다들. 그리고 이제 토르, 그다음에 한산, 이제 한산은 이제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김현민 감독님이 다시 이제 잡았는데 이렇게 흥행 기대작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 콘텐츠 이쪽이 이제는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적자가 너무 커서 될까 이렇게 했지만 현재 이제 대세가 이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영화 이 콘텐츠 쪽으로 그 컨셉을 잡았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영화 보러 가고 싶다 이런 네네. 생각이 절로 막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작들도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상황이고 예. 또 보복 소비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기업들의 흐름은 어떤가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예, 기업 지난주부터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예.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분석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차트 잠깐 기업을 잠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쇼박스, 쇼박스인데요. 예. 여러분들 이제 영화 이제 극장 가서 보면은 박스 이렇게 나면 또 쇼박스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영화 시작 전에 나오죠. 예, 나오죠. 많이 보셨죠? 그 쇼박스입니다. 그 쇼박스가 이제 오리온 홀딩스 그룹 계열의 영화 드라마 제작 업체고요. 투자 및 배급 이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쇼박스가 이제 2007년도에 메가박스를 매각을 했어요. 하면서 영화 투자 배급 제작 기획의 역량을 좀 집중하였는데 뒤에 나옵니다. 누가 이 메가박스를 지금 영위하고 있는지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쇼박스는 영화 랑종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싱크홀 이런 좀 배급을 했고 여기서 또 이제 쇼박스가 하나의 드라마의 클래스가 다른 이태원 클래스를 방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인기가 좋았죠. 이제 드라마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범죄도시 2가 관객 700만 돌파로 인해서 배급사인 전이 부각되면서 쇼박스도 지금 강세가 있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해 또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 보고 이런 이제 재료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쇼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거의 지금 보시면 21선을 돌파를 하고 241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240선 지지하고 한 번 지지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이런 자리들 보세요. 여기서 지지하고 241선 한 번 그리고 다시 바닥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중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짝꿍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이중 바닥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좀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자, 여기도 지금 여기에 이날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쭉 내려갔지만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크게 뭐랄까 빠져나갔던 흔적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고 올라가는 이런 흔적.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이 가격대가 좀 매물이 좀 있는데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쇼박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범죄도시2 저희가 언급했었잖아요. 네. 범죄도시2가 어느덧 관객 수가 700만도 넘어서서 흥행 성적이 전편을 이미 훌쩍 네. 뛰어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에 3년 만에 첫 이 1000만 관객 영화에 네. 거의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반가운 그런 소식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관심 종목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 보면 될까요? 예, 이번에도 이제 배급사인데요. 예. 뉴입니다. 뉴. NEW, 뉴. 네, 예, 예, 유도 보면은 2008년도 이제 영화 투자 배급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네. 이제 비디오라든지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뉴에서 했던 1000만 관객, 아까 말씀하신 1000만 관객 영화가 뉴에서 많이 배급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7번 방의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네. 변호인, 그다음에 좀비 영화인 부산행, 그다음에 더킹, 그리고 이제 독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쪽 말고 이제 드라마. 여러분들 이제 송송 커플을 만들었던 태양의 후예. 예, 이 작품이 드라마가 있었고요. 흥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뉴라고 하는 이 종목도 이 회사도 지금 관심 갖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화 쪽 이쪽 컨텐츠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뉴, 그다음에 뭐 쇼박스, 뭐 CJ CGV인데 오늘 CJ CGV를 갖고 나오지 않은 거는 4천억 전환세 발행 때문에 오늘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CJ CGV보다는 이런 배급사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뉴라고 하는 이 회사도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뉴 종목도 한번 차트 흐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 종목 같은 경우는요, 길게 한번 보면 네. 하락폭이 더 큽니다.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요,
거의 한 56% 하락이 됐어요. 언제부터 계속 내린 건가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고점 한번 21년도 작년 이제 11월 달에 올라갔다가 이 사회적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쭉 밀릴 대로 많이 밀린 거죠. 밀릴 대로 많이 밀린 상태에서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RSI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30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낙폭 과매도 상태. 요 구간에서 떨어졌다가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하 1층, 2층, 3층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떨어졌다 하더라도 30을 이하로 가면 과매도인데 다시 30을 뚫고 돌파할 때 이때는 관심을 갖고 횡보하면서 양봉이 나오는 거 좀 확인해 주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이 흐름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7,400원 정도대를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뉴 같은 경우도 21선 돌파하고 전 저점을 보통은 이제 전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61선까지 여기 지금 구름대 여기도 여기하고 61선 좀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물린 분들은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도 그냥 짧게 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에 대해서도 또 단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이번 종목은 대원 미디어인데요. 네. 이 대원 미디어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영상 컨텐츠 쪽입니다. 영상 컨텐츠 쪽인데요. 대원 미디어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컨텐츠 관련 종합 엔터테인먼트 종합 회사인데요. 만화 출판 사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닌텐도 전문 유통 사업을 합니다. 요 게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닌텐도 이런 유통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창작 기획 사업, 컨텐츠 사업, 캐릭터 사업, 완구 이런 쪽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웹툰과 완구, 이제 웹툰하고요 자체 IP를 활용한 완구 사업 진행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모드사우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모드사우루스? 잘 모르시죠? 저희 집에 어린 자녀가 없는. 예. 그 조카가 있으시면 네. 공룡의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전에는 아모드사우루스가 이제 용갑 합체였어요. 애니메이션인가요? 이게 사람이 나오면서 거기에 그 3D가 결합이 되고 하는 건데 게임인가요? 게임은 아니고요. 네. 그 아이들 보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애니메이션 영상물인가요? 예. 근데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 용갑, 그러니까 이제 공룡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합체, 그 철갑이 딱 둘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룡이 이렇게 합체가 되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건데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네요. 재밌고 저도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이것만 지금 시즌 1을 정말 잘 끝냈고 시즌 2가 7월 7일 날 확정이 됐어요. SBS에서.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만 언제 하나 참고로 이제 SBS에서 하고 전에 1편은 5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유튜브에서 아모드사우루스 검색하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기술들 3D 그다음 이제 이러한 이제 VFX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꼭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7일 날 이러한 이제 모멘텀이 있어요. 이런 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원 미디어는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났어요. 이건 흑자 전환도 아니고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고 21년 매출액도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3%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영업이익도 주고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바닥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맘 편하게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이 종목은 거의 들어갔다가 많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잘 보시면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올랐다가 한번 쭉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예, 지금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거의 예, 한 몇 프로인가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40%? 엄청 많이 빠졌죠. 이런 종목, 고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최대 영업이익도 낮다. 그런데 주가는 바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때 매집을 해 나가는 거죠. 매집을 해 나가는 거고, 차트를 좀 짧게 해서 보시면, 가격 조정, 자, 여기서 보시면, 가격 조정 후에 횡보, 기간 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 후에 횡보를 한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잠깐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거고, 이날 4월 19일 날 한번 이제 대량 거래 94만 주가 터지면서 이제 9%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날 또 이제 5월 16일 날 73만 주가 좀 터지면서 주가는 종가상으로도 한 8%, 고가는 19%가 됐습니다. 그럼 내려왔고요. 지금 RSI 지금 17까지 내려갔어요. 17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하면서 여기 한번 그래서 이제 터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쭉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주가도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예측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70만 주 터졌을 때 보통 한 요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10에서 19%. 요때도 한 90만 주 터졌는데 여기도 한 9%, 10%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런 종목은 분할로 잠깐 모아 가신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이제 7월 7일 시즌2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또 이제 팔아야겠죠. 그 전에 한번 뭔가 이렇게 또 재료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요 정도의 거래량 최소 100만 주가 터진다라고 하면 10% 이상은 수익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터져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보다도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마음 편하게 분할로 좀 모아 가신 다음에 그 위에 한번 슈팅 나오면 이것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이때까지 뭐 20, 30% 이렇게 가겠다라고 장기 투자 지금 조금 컨셉이 맞지 않으니까 한 10% 정도 되면 차익 실현하시면서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머드사우루스라고 최근 가장 뜨거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원 미디어 사실 옛날부터 이 달려라 하니 두치와 뿌꾸를 제작하기도 했고, 셀러문이라든지 포켓몬스터, 카드캡터 체리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랜 역사가 있는 그런 제작해온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실적도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이 계속해서 네.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관련 종목, 그 관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일지 저는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예. 오늘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요. 예.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콘텐트리 중앙. 중앙. 예.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콘텐트리 중앙. 이 기업을 탑픽 예.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자료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텐트리 중앙인데요. 그 전에 J 콘텐트리입니다. J 콘텐트리가 사명이 최근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콘텐트리 그렇군요. 중앙.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최근 보고서에 보면은 네. 콘텐츠의 중앙이 되겠다, 모든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 뭐 이렇게까지도 나왔는데 네. 콘텐트리 중앙은 또 이제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예, 계열의 그렇죠. 지주 사업과 영화 및 방송 콘텐츠 투자 사업 영위하는 업체이고요. 네. 15년도에 지주회사 전환했고요. 여기에서 아까 쇼박스가 매각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콘텐트리 중앙, 그러니까 J 전에 이제 J 콘텐트리 여기서 메가박스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메가박스 중앙과 드라마 제작, 콘텐츠, 유통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리 중앙은 영화 메가박스의 매출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영화, 드라마 요 부분하고도 그 방송도 하고
영화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일석이조라는 거 해드리고 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또 이제 자회사 이름이 재밌어요. 스튜디오 룰루랄라 중앙. 항상 중앙이 또 들어가죠.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를 포함해서 뭐 시사, 예능 프로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4월에 콘텐츠리 중앙으로 J 콘텐츠리에서 콘텐츠리 중앙으로 사명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K 콘텐츠 중심의 넷플릭스향 오리지널 여러분들 이제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킹덤이라든지 DP도 이제 앞으로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옥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이제 좀비 영화인데요. 굉장히 지금 시즌 2 기대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빠져 있지만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지금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뭐 2분기부터는 보여줄 게 많다.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영화 부문 실적 턴어라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메가박스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텐츠, 드라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상 콘텐츠에서 이제 JTBC 향 그리고 이제 편성도 회복이 되고 글로벌 OTT 향 이런 쪽 이제 뭐 보면은 뭐 넷플릭스 향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공급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분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네. 여기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종이의 집이라고 있어요. 종이의 집 혹시 보셨나요?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제 재편성을 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종이의 집. 재제작을 해서 그렇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의 넷플릭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정말 크게 좀 폭락하다시피 그쵸. 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런 뭐 제작사라든지 좀 이런 컨텐츠 관련 주가에 좀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때 한번 그 주가가 많이 하락은 했지만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더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치킨 게임이 될 거예요. 이제 굉장히 살아남는 자만 살아납니다.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살아남는 자 그러면 다 독시를 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넷플릭스는 독주를 하다시피 했었는데 이제는 경쟁 구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우리 K 콘텐츠의 위상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티빙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뭐 괴이라든지 뭐 장미 맨션, 뭐 드라마 마진 약 20% 수준을 보장받는 오리지널 컨텐츠 다수를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콘텐츠리 중앙 보시면은 이 종목도 길게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뭐 짧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긴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지금 85,000원짜리가 지금 48,000원 정도까지 거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도 지금 240선 밑에서 거래되면서 이 21선을 지금 여기서 한번 돌파를 했다가 여기 보시면은 한번 여기 RSI 30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돌파하면서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내려갔죠. 한 번 하고 이중 바닥을 지금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빠지면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사더라도 비싸게 확인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확인을 하자. 그러면 컨텐츠 중앙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여기 다시 한번 21선 깨졌다가 다시 돌파해 나갔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보였어요.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증권사 보고서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컨텐츠 중앙 같은 경우에 뭐 6만 원 이상 7만 원까지도 보기도 해요. 공격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콘텐츠리 중앙은
49,000원 이하에서 좀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매수가는 49,000원 이하 분할로 하시고 손절가는 41,5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54,000원 이상으로 우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또 가격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탑픽 종목에 대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지금 이 컨텐츠리 이 중앙과 관련해서 지금 가격 전략과 그리고 컨텐츠리 중에 또 다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리스크라든지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이제 주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네. 관리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예. 시장이 좀 예. 지지부진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맞습니다.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방향성이 나올 때마다 항상 목요일만 되면은 시장이 또 출렁거리기도 하고 또 다음 네. 주에 되면 또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환율도 너무 변동성이 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한 어느 정도 비중을 담아가면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텐츠 중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 처음에 먼저 5% 정도 담가 보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네. 5% 정도 담았다가 이게 올라가요. 급등을 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10% 정도까지 갑자기 올라가면 거기서 감사 땡큐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만약 거기서 또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5% 들어갔다가 또 시장이 이 회사의 실적과 관계없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환율이 또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 네. 또 외국인들이 또 뭐 파동인을 친다던가 그러면 빠져요. 만약에 240에서 밑으로 깨지거나 그러면 그때 한 번 다시 5%를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해 놓으면 그때는 이제 비중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략적 분할 매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탄력이 붙으면 더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손절가는 조금 넉넉하게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분할로 좀 대응해서 좋은 결과 좀 얻어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 이런 또 개봉작들이 흥행에 실패하게 된다면 또 주가가 또 쭉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런 리스크들이 있던데. 예, 주가 이제 영화 이제 흥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도 많이 조금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지금 범죄도시 2가 스타트를 끊었고 예. 그리고 차기적으로 지금 재미있게 보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 그냥 정말 스트레스 해소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네, 킬링 타임용. 예, 킬링 타임으로 뭐 탑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토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은 찍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예술적인 거를 또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감각 그런 걸 좋아하신다. 뭐 헤어질 결심. 왜 헤어질 결심을 했는가.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이제 그리고 배우진들이 또 굉장히 좋긴 그쵸.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헤어질 결심 탕웨이, 박해일, 배우진 있고 그다음에 브로커는 송강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이제 아이유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리고 기대작들이 굉장히 좋아요. 마녀 2도 굉장히 마녀 1도 굉장히 좋게 재밌게 봤었고 특히 이제 한산도 그 명량 그다음 이순신 장군의 그런 이제 기록이니까 이런 부분도 크게 지금 봤을 때는 흥행은 보복 소비가 이제 확 살아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오. 네. 이렇게 또 오늘 탑픽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김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조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